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상직 전 의원 등에게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 방어권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 정치인들은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리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용어가 어렵습니다. 공판전 증인신문. 왜 안 나가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일단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건 표면적인 그런 이유인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이건 좀 너무 부당한 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검찰의 수사가 과연 굉장히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금 뇌물죄로 전 사위의 6, 7년 전 지금 월급을 대통령이 뇌물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네. 그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떳떳하고 정당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탈탈 털고 온갖 얘기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제주도에 있는 공유 숙박업소 등록한 것조차도 생계를 위해서 그것조차도 지금 별장이라고 적시를 해가지고 별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언론에 나와서 아니 별장이 있었어라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흘리고 불법 아닙니까? 피의사실 흘리는 거. 그리고 이게 2020년 고발된 사건인데 3년 동안 이게 묵은지입니까? 된장입니까? 이렇게 묵혀뒀다가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망신주기 피의사실 흘리면서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또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그 모습 그리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인데 지금 상황은 본인과 배우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 그냥 피해가고 다 면죄부주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전 정권 탓하다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 당사자로서도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출석에 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무리한 방식이다. 증인 신문을 꼭 이제 공판 전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법정에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판전 증인신문은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재판이 열리고 관련 증인들이 출석을 하죠. 그건 예. 일반적인 경우고 예. 이게 기소 전에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바꾸거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디 사라져서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기소 전에 판사 앞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진술을 받아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절차인데 이게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지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 사건의 당사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업하는 그 시점 무렵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사주로 있던 회사의 관계사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직한 거로 봐서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리고 대가성 여부도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게 4년 전부터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면 진작했어야 돼요. 적어도
당시는 전 정권 때는 현직 대통령의 사의와 관련된 일이니까 뭐 눈치 보느냐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2022년 5월부터는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2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이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나서니까 수사 의도에 관련해서 당연히 이런저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찰 스스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수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검찰이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문다혜 씨에게 거액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로 나오고 이게 2일자 보도거든요. 오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에 대한 반박성 발언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송금을 이제 할 그 무렵에 양산저택과 그 은행이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 극우 단체가 엄청나게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은행으로 나갈 수 없는 조건이었고 그리고 김 여사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또는 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제 전화기로 송금하고 이런 걸 잘 못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아는 분을 불러서 내가 이제 딸한테 송금을 해야 되는데 대신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이름 넣어주세요. 네, 윤재관 의원님. 네.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보이세요? 정확한 사실에 관계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퇴임 이후에 극우단체들 말도 못하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쌍욕을 하면서 집 앞에서 계속 시위를 계속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했다면 모를까. 본인의 이름으로 남에게 부탁했지만 내 이름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검찰뿐만 아니고 용산이 참 급한가 보구나. 많이 겁이 난 것 같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지금 집권 3년 차가 채 안 됐습니다만 20%를 밖에 20%에 불과하죠. 예. 그리고 계속 탄핵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엄청나게 크고 그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국민의 상식하고는 정반대의 결론들을 계속 내리니 추석이 다가오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추석 민심에 아니 어떻게 전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다 본 영상인데 그걸 그냥 마음의 선물이라고 대충 퉁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도 계속 검찰이 들고 있지? 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그렇게 순한 강아지가 되는 거지? 이라는 얘기들을 당연히 이번 추석 민심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전시키고 반문 정서를 기대서 이번 추석을 잘 넘기고자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급여를 뇌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뇌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을 납득할 만한 국민은 정말 없을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가장 불행해지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일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검찰일 것이다. 단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반대 의견이세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저 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갖게 되는 의문은 왜 모바일 뱅킹이나 폰 뱅킹이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집에 현금 5천만 원이 어떻게 있었느냐가 가장 관심사는 아닌가 싶은데 조국 대표의 설명은 약간 핵심 내용은 피해간 답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김윤형 의원님. 네.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적었다고 해서 지금 뭐 왜 돈 세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름을 적어서 빠져나갈 알리바이를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왜 적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죠. 누가 지시해서 밝혔는지 아니면 그분께서 이 돈을 무통장 입금하신 분이 복잡한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그냥 이름을 썼는지 그거는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지
이름을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왜 썼는지를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조국 대표께서 선택적 해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해명해야 될 부분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한 취업 부분에서 생활비가 지급되었다가 취업하고 나선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도 필요하고 출판사를 통해서 2억 5천만 원의 대금이 왔는데 그 2억 5천만 원이 어떻게 세부 내역 같은 걸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해명도 반드시 동반돼야 되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지금 선택적으로 해명해서는 국민들께서 이 의혹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이 추석을 앞둔 여론전을 위해서 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세요? 수사가 정상대로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시점 공판기일이라든지 날짜 자체를 저희가 임의대로 검사 측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점 자체가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맞은 거지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보는 건 좀 전 억측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반박하기 위해 손을 드셨기 때문에 짧게 드리고요. 네. 김유정 위원께 내일 질문 김건희 드리겠습니다. 여사 디올백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죠. 그리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도 개입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꼬리를 물고 계속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까지 의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반전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의견 다 경청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하셨던 그러한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그럴 때는 그냥 다 마음의 선물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분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정말 티끌 하나만 가지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소봉대 하시는데요. 같은 잣대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김정숙 여사의 이 문제에 관련돼서과 김건희 여사의 이 사건 처리에 관련돼서는 역사에서 두고두고 지금의 그 선택적인 이 분노에 대해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예, 김유정 위원님.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위가 이제 월급 탄 것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로 이거를 볼 것인가 말 것인가. 검찰은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대가성도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김정숙 여사가 그 친구 통해서 송금한 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별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문제의 본질은 2018년 19년 그때 일어난 취업 일이고요. 당시죠. 그렇죠. 취업하고 이제 월급 받고 그 당시 이야기고 이 5천만 원 송금은 사실은 퇴직 후니까 퇴임 후니까 2022년에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마치 막 섞어가지고 그 5천만 원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이건 별건이다. 그래서 검찰에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쪽으로 몰아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별장이라고 지칭했던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손자의 뭐 그 아이패드까지 그거 가지고도 검찰하고 지금 계속 진실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피의 사실 막 남발하면서 이렇게 망신 주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의 흔적을 지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경제 공동체니까 이거는 분명히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대입하면 경제 공동체의 원탑은 대통령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명품백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던 검찰이 어떻게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은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이미 퇴직하고 지금 3년째 접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회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국회 발언을 한 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